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를 경우는 그대로 이 숫자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해다 이럴 때는 자년이다 이럴 때 자년. 달일 때는 그대로 했죠. 자, 자년일 때는 이 자를 숫자를 얼마 쓰냐면 10일 이래서 10일. 네. 그럼 이 10일과 갑자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 이러면은 10일하고 9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20이죠, 그죠? 20. 이게 이제 이 간지 자체가 그 연태세, 연의 태세로 쓸 때에 부여되는 어떤 고유의 숫자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결국 갑자일 경우에는 자기 나이하고 더해지겠죠, 그죠? 예. 갑자년이라면 자기 나이하고 예를 들어서 뭐 32이다. 갑자년에 자기가 32이면 20 더하기 32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입니까? 52. 52 나누기 8은 52 나누기 8은 8, 4, 8, 5, 40, 86, 48. 요새 무슨 프로그램이 보니까 어려움이 나오는데 4죠, 그죠?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뭐예요? 목과 나머지에서 나머지 숫자를 취한다는 거죠. 나머지 숫자. 나머지가 4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뭐가 배열돼요? 4가 배열돼요. 4가. 그죠? 아시겠죠? 자, 이런 원리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 달일 경우에는, 자가 그냥 그대로 구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다 이러면 갑자 달이다. 자, 갑자 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갑자 달일 경우에는 9, 더하기, 내가 9라고 했죠. 월에서는 그대로 9죠, 그죠? 9. 아까 달은 똑같다 했잖아요. 갑자 년일 때는 뭐냐면, 연으로 쓸 때는 자를 11로 쓰고, 그 다음에 달로 쓸 때는 그냥 그대로 9로 쓰니까, 갑기 좌우는 9에 속하고 하니까 9 더하기 5는 18 되죠. 그죠? 그죠? 이 18하고, 그 달의 어떤 그 크기 작기에 따라서 뭐냐면 여기 보면은 월근 숫자가 여기서 이제 추출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달의 그 해의 달입니다. 그 해의 달. 그 해의 달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병술년. 자, 이민월이다. 이민월의 숫자. 이민월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갑자도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민도 숫자가 있겠죠. 이 숫자에다가 큰 달이냐 작은 달이냐. 이 정월달이 큰 달이냐 작은 달이냐를 따져가지고 큰 달일 경우에는 30. 이 숫자가 예를 들어 이민은 한번 해봅시다. 이민은 그 달로 쓸 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면 13. 13이 돼요. 13. 13에다가 뭘요? 13에다가 그러니까 또 자기 이제 태어난 달에 걸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태어난 달에 이게 걸렸다. 이게 뭐 우리가 흘러오는 유인의 것입니다만, 태어난 달에 있는 이제 간지를 내서 이민을 했을 때, 여기다 큰 달일 경우에는 30, 작은 달일 경우에 29. 이렇게 더해가지고 무엇으로 나눈다?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그죠? 6으로 나눠가지고, 결국 거기서 중간의 궤를 취해 온다는 거죠. 이제 복잡하죠? 이제 복잡해. 차분히 앉아서 보면 되는 건데. 요새는 이게 다 계산돼서 나온다니까요. 아예 그 계산값이 복잡하니까 계산값을 그냥 뒤에다 표를 탁 보고 자기 나이에 뭐 해당하는 궤의 결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 태어난 달, 12월이 되면 12월에 해당하는 딱 결과. 그 다음에 뭐 10일이다. 그러면 10일에 해당하는 그 태어난 날과 일진수에 의한 계산의 결과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진에 해당하는 것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원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날. 그 다음에 그 날짜 있죠. 날짜수. 일진수하고 날짜수를 더해가지고 3으로 해서 그 결과까지 쫙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표 하나만 쫙 보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원리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왔구나 하면, 자기 거를 그냥, 요즘 밀력 책에 보면, 요 뒷부분 보면, 예. 뒷부분 여기 보면 딱 자기 게 그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예. 여기서 찾고, 달에서 찾고, 그 다음에 날까지도 이렇게 전부 365일의 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충 다 이런 어떤 밀력들은 요런 게 뒤에 예,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거기서 그 숫자만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오면 됩니다. 자기 숫자만. 예. 그러니까 음력으로 태어난 날이 같은 사람은 뭐가 같겠다? 그러니까 이 괴가 같이 나오죠. 여기는 뭐까지만 취하니까, 예, 그렇죠. 생년, 생월, 생일까지만 치니까. 음력날이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 예,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작괴를 해도, 언제 작괴를 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예.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어떤 운명적인 어떤 해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좀 한계점은 있죠. 태어난 날까지만 가지고, 그날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다 똑같다는 말인 건데, 그게 이제 총 144가지. 기본 형식이라는 게 144가지. 예. 그렇게, 그 함정을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정비결 책을 이렇게 시중에 여러분 사러 가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토정비결 앞에 꼭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기분 전환 운용으로 보자고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앞에 1페이지 열면 그렇게 기분 전환용으로 보시라 나와 있는데,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빼딱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진본, 이런 거예요, 진본. 네? 그게 오리지널이네,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이다. 네. 그럼 오리지널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짝퉁이 많다, 적다? 짝퉁이 없으면 오리지널 말 자기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진본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저렇게 된 어떤 배경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원래 토정비결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전해져 왔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 배경이나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럼 현세에서 시를 예.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작괴하는 방법을 이제 더 확장적인 어떤 작괴법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요런 식으로 어떤, 분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8가지로 더 뭡니까? 범위의 또는 즉, 가지수가 많도록 배열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건 아직까지. 그런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변효거든요, 변효. 이게 하나의 이게 괴가 되죠, 그죠, 괴. 예. 64쾌 들어보셨죠? 예. 주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할 때 좀 이렇게 본 것 같죠? 태극기 기억납니까? 근데, 이렇게 기억은 하는데 저게 뭐야? 모르겠다, 이게. 이게, 여기는 뭐냐면, 이게 양이라는 건 아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음이고, 그죠? 그래서 어떤 음양의 운동성의 양상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개는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항상 뭐냐면 위에 개는 그대로 가요. 위에 있는 건 옆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혹시 대부분 다 대개만 하나씩은 토정비결 해가지고 보통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작계표의 바로 옆부분을 보시라는 거죠, 작계표에. 요런 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여기 있는 건 요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면서, 이게 변효, 효가 어떤 기운이 발동을 해서 음양적인 위치를 바꾼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이가 있죠, 그죠? 예, 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가 초효라고, 초효. 첫 번째 효, 둘째 효, 셋째 효 이렇게 올라가는데, 2효, 3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총 6효가 되죠, 6효. 효가 몇 개예요? 괴는, 이게 8개거든요.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효는 6개죠, 그죠? 6효란 말 들어봤습니다. 6효점. 네, 6효점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간판에 보면, 육효. 그죠? 육효가 뭐냐면, 이 주역의 괴상의 기본 괴상에다가 동효를 붙인다는, 동효라는 것은 뭔가 발동을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는 뭐냐면, 요 두 번째 칸 있죠? 예. 두 번째 칸에 있는 놈이 어떻게 해요? 음에서 뭐로? 양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그죠? 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괴의 어떤 이름이, 괴의 이름이 요 자체의, 괴는 뭐냐면, 풍화 가인이거든요, 이게. 가인이라는 64개 중에 그 가인이 돼요. 예. 가인의 괴가 뭐냐면, 이 풍천 소축으로 봅시다. 갑자기 헷갈려요? 설명하니까 더 헷갈리네. 풍천 소축이, 소축회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뭐 그런 문자까지는 뭐 이렇게,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저거 하나만 뭐 간단하게 봅시다. 이런 표만 보면 전부 다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설명,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는 이런 원리로 가는구나 하기가 쉬운데, 가르쳐 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어려우면 눈빛이 전부 다 가요. 예. 빨리 안 끝나나요? 시계 보고 있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상에서 우리가 숫자를 붙여 나갈 때, 이게 이제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택. 예. 택은, 택.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뢰. 그 다음에 풍.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지. 예. 자, 요런 거 눈에 익었죠, 그죠? 예, 여러분, 그 태극기 보면, 그죠? 예, 그죠? 눈에 익었죠? 예. 요까지는 알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겠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하늘, 그 다음에 택, 그러니까 택이라는 못을 못택자, 못택. 그 다음에 요건 화, 불 기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레, 우레의 기운. 그 다음에 이건 풍, 바람의 기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 물 기운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산, 우리 아는 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자연 운동의 어떤 음양 운동의 어떤 기운이 드러난 모양을 몇 단계로? 8단계로, 이건 8단계로. 아시겠죠? 8단계에서 1, 2, 3, 4, 5, 6, 7, 8. 몇 개 나가니까 뭐가 돼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5가 붙죠, 그죠? 그죠? 5가 붙었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3이 붙어 있죠? 3이 붙어 있게 하나, 둘, 셋. 그죠? 여기가 있죠, 그죠? 이제 보여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로, 숫자로 막 이렇게 드러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1, 2, 3, 4, 이건 보시잖아요. 그죠? 네. 알겠죠? 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이다. 이 괴가, 우리가 작괴를 했을 때, 1, 2, 3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자,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그대로 지우고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1, 3일 때. 이럴 때는 뭐예요? 1은 뭐예요? 이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가운데도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넘어간다 했죠. 왜냐면 초요, 2요, 3요 이것만 동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은 뭐예요? 자, 세 번째 게 변한다 했죠. 자, 요 모양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여기 찾아보죠. 1, 3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인데 그대로 요 모양하고 그대로 1, 2, 3을 계산 몇 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작게나 이 작게의 어떤 숫자나 이 표만 보면 이 뭔가 그죠?
이거 보는 순간 대부분 다 질식을 해요. 야, 복잡해. 어려운데, 사실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어떤 원리 속에서 그대로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주역의 괴상의, 64궤의 괴상이 변해서 이루어진 거. 이게 뭐냐면 몸이 되고, 이게 변해서 된 거예요. 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운세풀이를 쭉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이 토정비결의 그 해설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목적 달성해서도 여러분, 그것도 영 까막누면 안 됩니다. 이 원리는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죠? 예. 감을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해수, 대세수 해가지고 계산되는 게 결과물이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괴의 결과물을 다 계산해 놓은 표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작계의, 토정비결 작계의 어떤 그 상계, 중계, 하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역하고 맞물려 있는 원리는 요런 원리라는 거 아시겠죠? 요 그림을 보면 그냥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여기 3이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게 변했다. 여기 2가 있으면, 2가 있으면은 두 번째겠죠. 그죠? 여기 2가 있으면 두 번째 게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막대가 어떻게 양에서 음으로, 그죠? 양에서 음으로, 음은 양으로, 이렇게 양에서 음에서 서로 동해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체가 되고, 그리고 용이 되고, 몸체는 이랬는데 이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운동이 이쪽으로 발전해서 어떤 운동의 결과물이 이쪽으로 간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해설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우리 토정비결의 그 내용들인데 요즘은 워낙 그 구조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 쉽게 그냥 이렇게 자기 그냥 생일만 치면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책을 사시면 거기에 다 이런 조견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간단하게 그냥 보셔도 되는데 분명히 염두에 두실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본이 많다는 말은 짝퉁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오리지널이라고 우긴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 짝퉁 짝퉁이 많다는 건 제대로 뭐냐면 그 당시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전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료적으로 또 토정비결의 내용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도 아직 검증이 완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표현법이나 분류법, 즉, 100 몇 가지요? 104가지요? 144가지, 그죠? 144가지 단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단계를 설정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요즘처럼 복잡한 사회를 어떻게 해요? 다 설명하기에는 힘이 들죠, 그죠? 복잡한 사회. 그래서 그것이 갖는 한계점. 그 다음 그것이 뭐예요? 어떤 농경적인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산업화는 고도화된 어떤 그 산업사회하고 그대로 연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 그 다음 비유 때문에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 해석이, 진짜로 아래 조그만 거 많아요, 보면. 제가 한 구절만 한번 간단히 읽어드려 봐요. 때마침 비가 나리니 백초가 다시 춤을 춘다. 뜻은 아셔야 돼요. 때마침, 그러니까 시우 강래하니 백초가 갱무다 이랬거든요, 백초는. 시우. 때맞춰 비가 내리니. 그죠? 예? 시우 강래했다. 땅이 떨어졌다. 그러니 백초가 다시 춤을 춘다. 이렇게 그 마른 풀들이, 그죠? 가뭄이 들었던 마른 풀들이 뭐예요? 빗방울 맞으면서 탁 피어난다. 이 말인데, 그렇죠. 좋다는 거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난 내 인생하고는 어떻게 맞물리는 거야? 뭔가 힘들었다가 좋아진다는 말인가? 이거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구체성이 이제 결여된 어떤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한번 이렇게, 저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원리적인 측면에서 해설해 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 어떤 걸 했냐면,
뭐 토정 비결이 과연 이제 이재암 선생의 것이냐 아니냐도 아직은 다 규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생의 지혜로 쓸 거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대부분이 뭐야 치융피길이에요. 흉한 것을 막 피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적이거나 긍정적인 내용이 이미 60%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편안하게 보면 절반은 좋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토정비를 읽고 좌절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또 내용이 뭐냐면 그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는 오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삼가하는 마음, 상가하는 마음 우리가 그 삼가할 신자 아시죠? 우리 신중하다 할 때 그죠? 그 신중하다 생이 뭐예요? 마음 심자에 참진자. 이 마음이 참된다. 또 신중하다. 그죠? 이 삼가하는 마음, 삼가 인사들이 옵니다. 그죠? 삼가 명복을 빕니다. 뭐, 삼가하는 말은 진짜로 이 말이죠. 그죠? 마음의 진실대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우리가 조심,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지나치지 않게 자기를 잘 맞춰 살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이게 나쁘다, 이게 뭐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쁘거나 좋은 것은 오고 가는 것이다. 나쁘거나 좋은 것은 오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마음, 상가하는 마음. 항상 좀 잘 된다고 너무 까불지 말고, 그죠? 잘 안 된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항상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라. 그죠? 이재암 선생의 이제 토정 비결하고 꼭 뭐 이렇게 뜻이 통한다고 했지만 토정 이재암 선생의 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인설이라는 글에 보면 그분이 이 포천현감, 아산현감 이런 걸 지낸 분이 사실 배설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대인설이라는 곳에 그 글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은 이 네 가지를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첫째, 부하고 귀하고. 이게 밖으로예요. 밖으로, 외부적으로. 부하고 귀하기를 원하고. 안으로는 뭐냐면 신령스럽고 강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부귀영광의 어떤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은 자기 삶에 큰 어떤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 대인이란 뭐냐? 대인. 거기서 보면 대인이란 말, 우리 보통 이제 뭐 군자라는 말도 나오고 동양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분이 말하는 대인. 이 토정 이재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부귀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꿈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 뭐 폼 잡고 싶은 마음, 잘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뭐 신령스럽고 강하도. 이게 다 자유롭게 인간이 여기 끄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대인은 뭐냐? 큰 사람이란 뭐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매달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아까 그 부귀영광.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대인의 몇 분의 1을 닮았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서, 대충 이야기를 마감할 겁니다. 아무튼 그 토정 비결에 대해서 오늘 뭐 쭉 다뤄봤는데요. 아까 뭐 짧은 시간 또 이렇게 항상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정도로 뭐 오늘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